신진서 선수의 완승곡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우아기를 서로 결정짓지 않는 것도 신경전의 묘미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이후에는 여기 날짜로 덮어 씌우는 가치가 좀 더 올라가면서 초반에 백이 이런 곳을 받아주는 게 많이 등장했던 포석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쪽 부분에 흑돌이 3선으로 쳐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덮어 씌우더라도 우변을 모양을 키우는데 약간 제약이 있다고 보고 신진서 선수가 이곳을 받지 않고 좌상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오랜만에 보는 대사백변의 등장이었는데요. 과거에 참 많이 두어지기도 했던 대사정석. 최근에도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오늘 신진서 선수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형태에서 손 빼는 변화도 생겼고 그리고 여길 끼울 때 아래쪽을 두고 이렇게 있는 변화도 생겼습니다. 이런 게 인공지능 시대 이후에 이 대사백변에서 조금 달라진 변화들인데요. 하지만 실전은 고전적인 대사백변의 형태가 나왔고요. 초반부터 급전이 되었습니다. 아마추어 분들의 대국에서도 좀 등장을 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가끔 프로 대국에서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진행을 하시다가 한 수 빼먹으면 큰일 나는 정석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석의 어떤 변천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필연이죠. 이 형태는 이미 뭐 1700년대 일본 바둑에서도 이 기보가 남아 있을 정도로 아주 오랫동안 인간이 애용했던 하지만 복잡한 변화입니다. 약 300년 전의 변화는 이랬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던 변화가 이렇게 한 칸 띄고 이 변화였고요. 이 변화가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좀 유행을 했던 게 그리고 대형 정석으로 번지는 게 여기를 밀어가는 변화입니다. 밀어서 이렇게 밀고 예전 정석 수순으로 이제 보여드리면 여기를 띄고 여기를 늘어서 이곳을 두고 정말 대사백변이라는 변화의 그 이름에 가장 걸맞는 정석 중에 하나가 이 정석입니다. 예전 정석이죠? 네.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는 기억이 나요. 향수에 지금 젖었어요. 아, 그렇군요. 중간 과정에서 여기도 이렇게 둬서 단수 치고 네. 받고 흑이 여기를 두고 백은 이쪽에 나중에 이렇게 교환을 시켜놓는 이 진행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기억이 있는 1991년에 배웠던 정석입니다. 대사백변 중에서도 아주 수순이 길어지는 모양이라 잠깐 소개해드렸고요. 그 후에 유행했던 변화가 여기를 하나만 밀고 이렇게 늘어가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연구생 1, 2조 시절에 유행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런데 한 칸 뛰는 게 한때 유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 인공지능 시대 이후에는 이 변화가 나오더라도 여기를 미는 수가 잘 쓰이지 않아요. 그 이유는 과거처럼 여기를 느는 게 아니라 이쪽을 막는 게 꽤 괜찮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변화가 나온다면 흑이 이쪽을 느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또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 이 대사백변의 변천사까지 만나봤습니다. 실전에서도 등장을 하겠지만 이제 리시아나우 선수도 이 가장 최근의 트렌드대로 진행을 이끌어 가는데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평소랑은 좀 다르게 여기에 흑돌이 머리를 내밀고 있고 여기 백돌이 하나 있습니다. 선수들은 이런 걸 좀 신경을 쓰면서 최선의 변화가 무엇일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앞서 수순이 길었던 그 추억의 정석을 놓다 보니까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정석을 배웠는데요. 다 배우고 나서 백돌로만 해보고 흑돌로만 해보고 워낙 수순이 길다 보니까 완벽하게 익히게 만들려는 그 선생님의 네. 교육법이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다 기억하시는 거 아닐까요?
지금은 아마 그 수순 중간중간에 네. 뭐 10군데 이상 최선이 아닌 수법은 있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추억의 정석이 다 기억나는 건 그때 그렇게 혹독하게 저 형태를 외웠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이 진행을 소개해드릴 때 이게 정석이냐 이렇게 좀 시청자분들의 웅성웅성하는 반응도 있었는데요. 네. 네, 따라두지는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어려워요. 예전 정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도 프로 수준에서는 잘 나오던 정석은 아니었어요. 프로 실전에서 그 정석이 나온 건 거의 손에 꼽을 정도고요. 자, 이 실전 진행. 신진서 선수는 미리 좀 연구가 되어 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왕 추억에 젖은 김에 하나의 변화만 더 소개해드리면 지금 이제 수순이 좀 진행됐기 때문에 쭉 놓아서 소개해드리긴 좀 어려운데요. 흔히 그 이적의 수로 유명한 후닌보 슈사쿠의 수법이 있잖아요. 그때도 이 대사백변이 나왔었습니다. 그 바둑에서도 여기를 쭉 밀다가 그때는 아까의 그 수순이 긴 그 정석에서 여기를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늘어가는 변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둑 역사상 이 대사백변에 얽힌 명국이 정말 많았습니다. 스토리도 참 많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날일자로 걸쳤을 때 그냥 흙이 먼저 씌워서 대사백변이 아니라 세 칸 협공을 했을 때 그때 씌우는 대사백변도 있잖아요. 네. 뭐 그것까지 포함하면 그 형태에서는 과거에 그 토열지국으로 유명했던 본인방 장화의 바둑에서 딱 그 형태가 나왔거든요. 그 역사상 정말 많은 대국이 이 정석과 얽힌 스토리로 두어졌습니다. 자, 이제 신진서 선수가 귀 쪽을 뭐 젖혀 있는 진행이 아니라 꼬부리는 정확한 선택을 보여줬고요. 리시아나우 선수의 이 막아가는 자리는 어땠을까요? 그 수가 좀 문제였습니다. 방금 전의 상황에서 여기를 젖혀 있고 이걸 꼬부리면 이렇게 붙여서 이 흑돌과의 연결을 꾀해서 당장은 좀 괴롭지만 그래도 이 선을 기어서 넘어가는 게 이게 최선의 변화였습니다. 이게 너무 괴롭다고 판단했을까요? 아니면 좀 착각이 있었던 걸까요? 두 가지 모두인 것 같아요. 이 변화는 이 선을 초반에 기기 때문에 괴롭다고 판단했고 그리고 이제 실전에 등장하는 이 젖혀있는 수상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판단을 못 내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신진서 선수는 아주 정확하게 두어갔고요. 초반을 제압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행된 이 수상전의 일련의 수순들은 필연적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신진서 선수가 보여준 이 한 수를 리시아나워 선수가 좀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내려 선수 저수가 아주 좋았습니다. 보통은 이곳을 치중 가고 이렇게 치중 가는 게 일반적인 맥점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여길 단수 치는 순간 백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내려서는 수가 정확했고요. 이 수로 인해서 이곳의 수상전은 패가 되지만 백이 먼저 따내는 패이기 때문에 만패불청을 하고 다른 곳에 연타를 당하더라도 귀를 제압하면 지금은 백이 우세한 형태로 초반이 짜이고 있습니다. 앞서 뭐 실전에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보통은 흙이 좀 팩감을 먼저 만드는 이 팩감 공작을 하기 마련인데 이 바둑은 그럴 곳이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팩감 공작을 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우아기 같은 경우는 흙이 패를 들어가는 게 집으로 손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당장 들어간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백이 쉽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백이 여기 내려서면 그냥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백의 해소가 쉽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이 장면에서 패를 걸고 연타를 하면 여기를 뚫을 수 있는데 팩감 공작을 들어가려면 뭐 이런 데를 붙여야 되잖아요. 붙이는 순간 내려서면 이렇게 연타를 하는 게 이 연타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래서 연타의 가치를 생각했을 때에도 지금 당장 패를 걸고 실전처럼 두는 게 맞습니다. 네, 뭐 실전은 필연이었네요.
앞서 대사백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다가 뭔가 그 고전의 유명한 대국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정말 그 가문을 대표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웠잖아요. 그래서 앞서 토열지국이라는 그 일화를 소개해드렸는데 정말 지자마자 피를 토하고 쓰러졌다는 일화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1960년대에 도전기를 치르던 사카다 에이오 구단이 그 너무 큰 승부를 하다 보니까 중압감을 견디지 못하고 있었는데 과거 선대의 기보를 놔보면서 아 나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압박감 속에서 대국을 선배들이 치렀구나 하면서 오히려 안정감을 찾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진서 구단에게도 그런 상황이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농심신라면배 마지막 주자라는 게 정말 엄청난 부담감을 안고 싸우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과거 뭐 1800년대 일본 바둑계 이런 것과 비교해 보면 피토하고 쓰러질 정도는 아니잖아요. 조금 더 홀가분하게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쳤으면 합니다. 네. 자, 오늘 대국에 있어서도 뭐 신진서 선수가 자신의 기량을 유감없이 펼쳤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 중국 2명, 한국 1명의 분명 좀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편안하게 좀 감상했거든요. 오늘은 내용 면에서 좀 그랬습니다. 그 신진서 구단이 갖고 있는 그 실력의 강력함과 더불어서 리시아나오 선수의 그 장점을 봉쇄하는 초반 전략이 완벽하게 먹혔고 그리고 리시아나오 선수가 초반이 좀 안 풀리다 보니까 실제 형세보다도 좀 더 비관하는 느낌의 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신진서 선수가 좀 때이르게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요. 오늘은 완벽한 내용이었습니다. 딩아오 선수와의 대국은 오늘처럼 쉽게 흘러가진 않을 것 같아요. 좀 느낌이 많이 다르긴 해요. 그렇습니다. 요즘 리시아나오 선수가 워낙 슬럼프에 빠져 있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어제 박정환 선수와의 대국도 그렇고 오늘 대국도 그렇고 본인이 착정하면서도 본인 수에 확신이 없는 듯한 그런 제스처도 많이 나오고요. 실제로 흐름을 그런 식으로 좀 자신 없게 가져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딩아오 선수는 지금보다 랭킹이 한참 아래일 때 더 약할 때도 장점이 그 자신의 바둑을 믿고 그 자부심, 자존감 이런 걸로 똘똘 뭉쳐있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내면이 강인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흐름은 나오지 않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전략가 신진서 구단이 이런 딩아오 선수의 맞춤형 전략을 잘 세워야겠습니다. 실제로 또 딩아오 선수가 대국하는 그 세계대회를 통해서 만나봤을 때 이 선수 참 깐깐하다, 까다롭다 이런 느낌이 첫인상이었거든요. 맞습니다. 딩아오 선수가 그리고 중국 자국내 시합도 그렇고 세계대회에서도 그렇고 결승전 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큰 승부에서 이겨야 되는 승부에서 이길 줄 아는 선수이기 때문에 정말 중국 측의 거의 뭐 최종 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세계 바둑계 최종 보스가 신진서 구단이기 때문에 중국의 최종 보스 딩아오 선수를 잘 상대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리시아나오 선수가 우아기 쪽이 좀 아무래도 실패를 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좌상기 쪽에서 패를 걸어가면서 변화를 꾀했습니다. 네. 인공지능의 승률이 떨어진다거나 혹은 뭐 집 차이가 갑자기 확 변화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이 직후에 있었던 수가 저는 좀 리시아나오 선수가 최근에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게 아닌가 하는 확신을 들게 만드는 수였고요. 제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여기 끄는 수가 그리고 그 후속 변화가 이 바둑의 흐름을 좌우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끊어가는데 리시아나오 선수가 크게 많은 시간을 들이진 않았어요. 리시아나오 선수가 좀 더 뭐 자신감이 넘치고 상대에게 특히 자신감이 있다 하면 이 두터움을 이용해서 급소 자리를 가고 공격을 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이으면 이쪽으로 가서 판 전체로 이제 공격을 이끄는 흐름이 됩니다. 이 흐름이거나 아니면 실전처럼 끊어갔다면 최소한 여기는 내려선 다음에 이걸 끊어서 이 2점과 이 3점을 공략하면서 좀 더 바둑을 복잡하게 만드는 그 흐름이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전은 현재 흐름도 좋지 않은데 너무 무난하게 이렇게 짠다는 느낌이 있었고요. 뭐 그게 어떤 면에서는 기풍이기도 하지만 신진서 선수를 좀 편하게 해줬습니다. 자, 흑의 이 끊는 수를 보고 신진서 선수도 크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네.
뭐 인공지능 그래프야 젖으로 반대쪽을 단수치고 미는 게 오히려 리듬을 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큰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었고요. 지금의 선택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다음 흑의 한 수로 인해서 신진서 선수의 운신이 더욱 가벼워졌습니다. 네. 지금 장면에서 여기를 끊지 못하는 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백이 아래쪽을 먼저 단수치기 때문에 딴에도 이렇게 단수치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네.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기를 두면 글쎄요. 뭐 리시아나우 선수는 저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선수이긴 합니다만 제 느낌으로 봤을 때에는 백의 입장에서 훨씬 더 국면을 운영하기가 편해집니다. 하나 내려서고 끊고 잡는 게 지금처럼 가볍게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국면을 좀 타이트하게 이끄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이기는 확률은 좀 높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실전은 흑의 이 선택으로 인해서 신진서 선수가 손길을 좀 경쾌하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의 선택도 돌이켜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를 붙여서 날일자 달린 수를 막아서고 그 다음에 화면의 큰 자리로 향하고 선택이 괜찮았습니다. 상변 쪽이었죠. 상변도 지금 상변과 하변 쪽이 큰 자리가 있는데요. 결국은 그 두 곳을 모두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리시아나우 선수도 하변으로 바로 향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쪽 부근에 이 세 칸 사이를 노리러 갔는데요. 그 선택까지는 이상하진 않았어요. 지금 저곳을 실전에 도려내니까 흑의 근거를 확보했고 백의 근거를 파워하면서 앞으로 이 주위의 두 텀을 이용해서 백도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리시아나우 선수가 지금 이 뛰어든 좋은 자리를 찾아내긴 했지만 신진서 선수가 다시 이 분위기를 휘어잡는 데까지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네, 그곳은 흑이 다가오는 게 큰 자리였기 때문에 마지막 큰 자리를 차지를 했고요. 자, 여기서부터 리시아나우 선수가 곤마로 떠있는 이 백돌에 대한 공격을 가면서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 공격을 시작하자마자 반격을 받게 됩니다. 네. 아니 사실 이 자리는 지나는 길에 하나 가볍게 들여다볼 수도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백이 이제 이어준다면 그러면 이 교환 자체가 득이고 여기를 잇는다면 이렇게 찔러서 싸울 생각이었는데 이 장면에서 응수타진이 기가 막혔습니다. 바로 저곳이었고요. 끊고 이을 때 이쪽을 잇는다면 이제는 여기가 선수이기 때문에 백이 이곳을 이을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히 여기로 반발을 하게 되고요. 하나만 반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도 이미 지나가는 길에 활용했던 이 형태와는 달리 흑돌이 중앙이 무거워져 있기 때문에 여기 한번 받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이쪽은 이쪽대로 백이 호구 치는 게 선수고 앞으로 젖혀 있는 것도 선수이기 때문에 집으로도 득이고 근거 확보하는 데도 유리합니다. 이 젖힌 수가 아주 좋은 타이밍인 이유입니다. 자, 상대의 응수에 따라서 이 다음 방향을 좀 다르게 결정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응수 타진 아주 시의적절했습니다. 실전에 이렇게 잡은 건 결국 좀 버틴 선택인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를 잇는다면 있는 수가 눈에 확 들어와서 여기 들여다본 게 약간 허무한 수가 되니까 좀 더 강하게 버텨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흑이 이쪽으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 백돌의 가치가 작아졌다고 보고 신진서 구단이 방향을 틀어갑니다. 정말 자유자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를 백이 이으면 이런 데를 늘었을 때 여기가 이 하변 쪽의 흑의 미생에도 좋은 영향을 주니까 이 자리를 정말 급소라고 본 것 같아요.
실제로 두 점머리 기분 좋은 자리이기도 하고요. 네, 흑도 내친 걸음 반발을 했는데요. 그쪽 부근의 백돌은 돌파를 허용했지만 아래쪽에 있는 흑돌 두 점을 제압하면서 이 바꿔치기도 계속 백의 좋은 흐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백의 입장에서는 판이 좀 좁혀지는 듯한 느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부분에서도 처리를 잘했고 말씀 주신 대로 이쪽 부분의 정리가 끝이 나니까 유리한 입장에선 판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승리 확률은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리시아나우 선수가 형세를 좀 많이 비관했던 것 같아요. 때이르게 승부수를 던지게 되는데요. 네. 일단 그렇게 승부수를 때이르게 던지게 된 원인을 찾자면 초반에 우아기 쪽의 변화에서 실제로 인공지능은 백이 한 1.5집에서 2집 정도 우세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이 변화가 리시아나우 선수는 모르는 변화였고 신진서 선수는 다 알고 있는 변화로 느껴졌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말하는 형세보다 리시아나우 선수가 좀 더 비관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니까요. 네. 국후 이 복귀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바로 이 우아기부터 짚었죠. 그렇습니다. 보통 인공지능이 한 4집 정도 차이라고 하면 인간 최고수 레벨에서 한 3집 정도 차이로 볼 때가 많은데요. 근데 실제로 리시아나우 선수는 지금 3집이 아니라 5집, 6집으로 봤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무난하게 흘러가서는 찬스가 없다고 보고 이 장면에서 때이르게 승부수를 던집니다. 자, 이 자리를 들여다보는 선택을 했는데요. 결국 좀 무리성이 짙었던 것 같습니다. 주위의 백돌이 워낙 두터웠기 때문에 좀 무리기도 했고요. 분명히 저 두 점을 살리면서 여기를 끌고 나오면서 백집을 많이 깨긴 했는데 백이 약점을 딱 지키면서 우측의 흑돌과 좌측의 흑돌을 양분해서 나가니까 양곳마여서 좀 괴로운 국면이 되었습니다. 제가 앞서 이 실전 진행에 있어서 이 두 선수의 지난 2024년 이 상금을 소개해드리면서 신진서 선수의 이 한 수 가치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신진서 선수가 한 수 둘 때마다의 이 가치가 뭐 정확하게는 17만 5천 원 가량인데요. 네. 제가 아까 반올림을 좀 했거든요. 네. 그럼 이 한 수가 둘 때마다 거의 18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건데 순간 오늘 얼마를 그럼 벌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뭐 평균적으로 몇 수를 두는지 모르겠지만 대략 한 200수 정도 매판 둔다고 봤을 때 본인이 둔 수가 100수잖아요. 네. 그럼 18만 원짜리를 100수를 두고 부러운데요. 저도 너무 부럽네요. 근데 그만큼 압도적인 세계 1인자이고 뭐 바둑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18만 원이 아니라 네. 정말 뭐 180만 원 이런 가치를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신진서 구단은 정말 대단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뭐 지금보다 더 많은 기록을 써내려갈 선수니까요. 자, 여기에서 신진서 선수가 비교적 평범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쪽 부분에 활용을 하는 것은 안쪽에서 흙의 근거를 확보하기도 하고 추후에 이 백돌에 대해서 여기를 틀어막는 반격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진서 선수가 지금 주위가 두텁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흑돌을 몰아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집으로 확연하게 앞서는 형세가 아니라 두터움을 이용해서 흑돌을 몰아쳤을 때 인공지능은 저 정도 우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두터움을 활용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신진서 구단의 강수가 터져 나옵니다. 돌이켜보면 참 신진서 선수답게 판을 정리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수까지는 안정감을 줬지만 끝까지 안전하게 두진 않습니다. 와, 참 감탄을 자아낼 만한 자리였습니다. 두텀을 이용하는 느낌이었고요. 지금 여기를 한 칸 띄었는데 여기를 늘었다면 어디를 선택했을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신진서 구단이 늘었을 때 최강수로 응수한다면 여기를 밀고 늘 때 이걸 밀고 이렇게 밀어서 아주 강인하게 공격 가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공격을 가면 이 흑돌은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백돌이 이렇게 두 번 오는 것은 피하고자 실전에 리시아나오 선수를 한 칸 띄고 호구치는 수를 선택합니다. 솔직히 여기서 한 번 더 버틸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신진서 구단 저렇게 호구로 버티니까 아주 경쾌한 손놀림으로 1초 만에 씌어갔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신진서 선수 다운 게 뭔가요? 신진서 선수 다운 거요. 신진서 선수는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기세도 좋고요. 특히 이런 장면에서 이런 수를 둘 때 굉장히 세게 놓는 신진서 구단을 많이 볼 수가 있었죠. 그런 면에서는 기세도 좋고 그리고 국면을 이끄는 능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냉철합니다. 그래서 그냥 종합 능력치가 넘사벽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완벽한 육각형 플레이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익기가 강하고 전투가 강하다는 이미지에 비해서는 저는 안정을 추구하는 바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아마 신진서 구단이 이제 1인자에 올라서서 그 승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선택일 것 같고요. 네. 10대 시절의 신진서 구단은 바둑이 좀 더 과격했거든요. 지금은 확실히 좀 안정적인 수를 많이 구사합니다. 그리고 그 안정적인 수를 두는 데에는 정확한 형세 판단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선택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이 백돌을 희생타로 해서 여기 벽을 하나 쌓았어요. 여기 백돌이 있기 때문에 덮어 씌우는 게 가능했습니다. 이쪽에 흑돌을 강렬하게 공격하고 있는데요. 뭐 그냥 받아주는 것은 치받고 여기 패가 진행되는 순간 백은 꽃놀이 패를 진행하면서 이쪽에 패감을 쓰면 사실상 흑은 그로기 상태이기 때문에 마지막 반격을 리시아나오 선수가 중앙에서 엿보고 있습니다. 자, 백에게 조그만 약점이라도 남겨두기 위해서 건너붙이는 선택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마저도 신진서 선수가 완벽하게 받아냅니다. 이즈음 저희가 리시아나오 선수가 좀 전의를 상실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안 그래도 백이 좋은 싸움이었는데 리시아나오 선수가 약간 이 형세를 뒤집기 위해서 약간 무리한 수를 두면 거기에 정확하게 받아치고 그러면은 집 차이는 늘어나고 좀 더 절망적인 형세가 되고 이게 한 두세 번 반복되다 보니까 리시아나오 선수가 전의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되었습니다. 사실 백의 입장에서 이 꽃놀이패를 진행할 수도 있었는데 신진서 선수는 그마저도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백이 여기로 한 번에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한 번에 받고 패를 할 수도 있지만 이 두 번을 두는 수 자체가 이 흑돌에 대한 압박이 돼서 충분하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실제로 이 흑돌에 대해서 공격을 가하니까 리시아나오 선수가 몇 수 버티질 못합니다. 저 이은수는 다음에 끼우면 잡히기 때문에 선수 자리였죠. 네, 지금 여기 늘어간 수가 이 부근에 급소를 보고 있는데 흑이 그냥 밀면 이런 데를 두고 이렇게 호구 쳤을 때 괴롭습니다. 눈 모양을 낸 것 같았지만 전혀 집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리시아나오 선수가 여기 찌른 건 이렇게 두면 그때 막아서 그러면 단수가 좀 더 확실한 선수니까 여기 한 집을 확보하고
이 두 칸 사이를 노리면서 타개하겠다. 뭐 이런 뜻이었는데요. 이 타이밍에 정확하게 찔러 들어갑니다. 네, 자, 이렇게 입구자로 비켜받으면서 흑의 의도를 다 봉쇄해 버렸습니다. 네, 그럼 대책이 없는 국면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를 이짠이 호구치고 끊어서 당장 이곳이 축장문이 안 되기 때문에 아래쪽 흑돌이 다 잡혔고요. 그럼 이수가 안 되면 어떻게 받아야 해요? 뭐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되나요? 그러면 여기 호구가 선수고 여기를 늘어서 이쪽 그리고 전체 흑돌이 연결돼도 지금 못 살아 있고요. 집으로도 백이 해볼 만한 국면이었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더 이상 버티질 못했습니다. 네, 다시 돌이켜 보더라도 신진서 구단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자, 이제 대국 현장은 비어 있습니다. 내일 바로 이 자리에서 최종국이 치러지게 될 텐데요. 자, 내일은 신진서 구단과 딩하오 구단의 최종국이 되겠습니다.